너를 품에 안으면 이것도 제가 이전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듣기로 노래 제목이라고 들었는데 노래 제목이죠. 저희 때는 발라드로 유명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컬트의 노래로 많이 이제 보급이 된 노래입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익숙한 멜로디. 네. 그런데 이제 품에 안는 게 무엇이냐? 이제 러브 발라드긴 하니까 연인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건설사 얘기가 되겠죠. 과연 이게 처음에 한 소절 해주시죠. 네네.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시청률 떨어져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독 입찰자인 호반건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단독 응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품에 안느냐 못 안느냐. 그냥 5대 5예요, 확률은. 그런데 못 안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자금 동원 가능하냐. 전 이거로 보고요. 내부적인 요인은 대우건설의 꽤 자존심 높은 임직원들의 어떤 호반에 대한 어떤 호의 혹은 비호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정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 호반건설은 자금 동원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호반건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지금 건설업계 랭킹 3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침을 겪고 있고 경영 상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호반건설은 지금 13위예요. 10위권 밖의 기업이 대우를 품에 끌어안는 순간 호반 대우건설은 업계 3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삼성, 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호반은 굉장히 이제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 지위를 굳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최소 1억 3천에서 1억 6천억에 달하는 이 인수비용. 호반이 과연 동원할 수 있는 것인가? 1조 6천억. 1조 6천억 원. 근데 1조 3천억을 선동원해야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1조 3천억을 일단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40%의 지분을 분리 인수해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변수는 남아 있겠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내 외부 요인이 있긴 한데 이것을 좀 커버해 줄 만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불리는 게 이제 분할 매각 제안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차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산업은행이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할 때 사실 이제 예전에 금호그룹이죠. 금호그룹이 6조 6천억인가 대우건설 인수해서 사실 승자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룹이 뭐 휘청거렸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산업은행이 3조 7천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절반 가격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이제 매각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2조도 안 됩니다. 원래는 한 2조까지는 그래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산업은행 입장에서 모양이 차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적어도 2조는 받아야 좀 체면 치레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호반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현금성 자산이 한 이번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1조 6천억에 한 번에 다 이 지분 50.75%를 인수를 해버리면 이 현금성 자산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 확 나빠지죠. 그래서 또 이것도 외부에서 또 이제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의 한 수라는 좀 평가들도 좀 있긴 있는데 이제 분할 인수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이제 결국 한 40%를 1조 3천억에 인수를 하고 나머지 한 10% 이제 10.75%는 3년 뒤에 인수를 하겠다. 결국 이제 풋옵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산업은행이 이제 나중에 3년 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더 높은 가격에 더 받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인수자가 나오면 호반건설 말고도 다른 데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조 6천억에 다 팔아버리면 굉장히 좀 또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고 또 최근에 오늘도 보니까 뭐 뉴스도 계속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분할 매각 제안을 했고 그걸 산업은행이 일단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리스크를 좀 덜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건데 그러면 호반건설이 이제 인수를 하려면 어쨌거나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한 1조 3천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호반건설이야 인수하려고 하면 우리 돈 충분해라고 말하겠지만 한번 알아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장님? 돈을 현금으로 내야죠. 돈을 쌓아놔야 40% 지분을 1조 3천억에 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돈 안 내면 계약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반건설은 지금 자신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약간 놀란 건 뭐냐면 전 계열사에서 연간 매출을 하고 벌어들이는 이익이 정확히 1조 3천억이더군요. 그러니까 1년치 벌이의 모든 이익을 여기에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쌓아놓은 뭐 이 유보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비교하자면 1년치 순이익의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문제는 무엇에 쓸 것이냐예요. 대우건설을. 네. 근데 조금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는 게 호반하면 베르디안이고요. 예. 아파트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우리가 대우건설 하면 이제 푸르지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아파트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 개념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경영 전략이 좀 궁금한데 어쨌든 호반은 이 자금은 부채 없이 그러니까 은행, 금융권의 대출을 끼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출연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금 동원력은 있다는 거고 사실 여기서 좀 필요하면은 일부 금융권의 대출도 가능합니다. 예. 담보화 한다든가 하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40% 지분 매각, 아까 주당 7,700원의 이제 그 대금은 우리가 자력으로 지불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조금은 어느 정도 좀 호언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인수할 정도의 능력은 있군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승자의 저주를 어떻게 피해가고 이것을 승자의 좀 호조, 시그널로 바꿔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호반 경영진의 전략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거 하나, 그리고 인수를 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가 나와오느냐. 1+1이 이제 3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게 이익이 정말 될 것이냐.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실망하는 분위기 같아요. 왜냐하면 예. 호반건설은 아까 말씀하신 13위 정도의 약간 이제 중견그룹인데 좀 큰 회사 아니면 이제 중국계 대형 펀드 쪽에서라도 좀 인수 얘기가 좀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계 투자사 엘리온홀딩스도 이번에 좀 뛰어들었는데 사는이 제시했던 매각 최저 예상 가격 밑으로 좀 금액을 써가지고 결국 탈락을 했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행 자체가 실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M&A 몸값이 이렇게 대우건설 몸값 자체가 점점 올라가야 투자자들도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는데 그냥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썰렁한 상태로 이 매각 흥행이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지금 공기업 산하에 있는 회사가 결국 민간 기업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제약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우건설이 이번에 이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예. 좀 호반건설의 앞으로의 역량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좀 아직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두 분께 모두 똑같은 질문을 공통으로 드려볼게요. 과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너지를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두 분의 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아직은 약간 좀 실망한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만회하고 좀 국내에서 3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3위의 명목을 얼마나 확 펼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호반건설이 인수를 전후해서 빅픽처를 제시해야 돼요. 시장에. 예. 또 시장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장 구애 당사자가 누구냐면 아니 지분이야 그래요. 돈 내면 살 수 있지만 네. 지금 업계 3위 어쨌든 선두권에 있었던 대우건설의 임직원들 예. 이게 우리가 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뭐 빌딩을 사는 게 아니라 조직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쌓아온 업력과 노하우를 사는 건데 그럼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게 사실 업계 13위 업체보다는 업계 3위 업체가 조직은 더 큰 전략에 근거해서 조직이 가동돼 왔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호반건설 경영진이 빅픽처를 제시했을 때 시장도 와 멋있는데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시간의 문제에 달려있지만 그리고 일단은 대우건설의 임직원들이 좋은 결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내부 분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또 점령군과 이제 지배당한 피지배자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호기롭게 M&A를 해도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기업 경우를 꽤 왕왕 봐왔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펀드가 샀다. 그러면 대우건설의 임직원들이 다소 안심이 됩니다. 지분 구조상 오너가 새로 들어왔지만 일은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하겠구나 한데 호반건설이 그럼 대우를 집어삼켜서 어떤 경영 시스템으로 밀고 가겠다는 거지 일하는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예. 호반건설은 처음에는 빅픽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의 비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조직을 어떻게 제대로 안정화시켜서 가동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빨리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런데 빅픽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시장이 놀랄만도 해야 되고 현실성도 있어야 되는. 그럴 듯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어떤 또 당근을 제시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우건설이라는 덩치 큰 회사를 사실 자본금 절반도 안 되는 회사가 지금 인수를 하는 건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예전에 금호그룹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실 무리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차익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 기업은 자체 현금으로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가 뭐 국내 쪽은 여전히 좋거든요. 근데 호반건설도 국내 건설 경기 하고 있고 이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를 이용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호반건설이 없는 게 해외 사업 아닙니까? 근데 대우건설 뭐 이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또 신흥국에서 활발하게 사업들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재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해외 건설사들 앞으로 수주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환경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지금 상황에서 대우건설, 호반건설 모두 다 좀 좋은 흐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호반건설 이슈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